안녕하세요. 어, 지난번 그 동영상에 이어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MPU 칩의 예를 들어서 1탑스라 그러면 1테라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즉 초당 그 1조 번, 1 트릴리언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해당 MPU를 사용할지라도 그 1탑스의 성능을 그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저희가 딥러닝 네트워크의 그 크기, 연산량 크기를 갖다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딥러닝 네트워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인퍼런스 네트워크라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인퍼런스 네트워크의 연산량의 크기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단위는 맥스입니다. 맥스라는 것은 multiply accumulation calculator, 즉 calculation, 즉 뭐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FMA fused multiply add 해가지고 이제 곱하기 더하기가 딥러닝 연산에서는 하나의 그 인스트럭션 단위로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맥스의 단위도 곱하기 더하기 하나를 갖다가 1맥스로 봅니다. 즉 1맥스는 곱하기 더하기가 한 번 일어나는 거고요. 10맥스는 곱하기 더하기가 10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딥러닝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갖다가 보면은 보통 뭐 400 밀리언 맥스, 400 밀리언 맥스면 그 저기 100만 천만 억, 약 100만 천만 억, 약 한 4억 번 정도의 곱하기 더하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그 사실상 정확한 그 딥러닝 네트워크의 표현이고요. 물론 딥러닝 네트워크 안에도 그 곱하기 더하기 외에 그 액티베이션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맥스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연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빠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맥스플링 같은 경우는 그 저기 MPU에서 처리를 안 하고 보통 CPU에서 많이 처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이제 맥스 연산량에선 빠지게 되고, 사실상 그 딥러닝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해서 그 해당 연산이 빠지기 때문에 그 좀 정확한 사이즈를 맥스로만 표현한다는 것은 좀 그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판단을 좀 그 맥스 사이즈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이런 어떤 변수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별도로 또 많이 쓰이는 단위가 그 플롭스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이게 플롭스면은 그 floating operation per second죠. 즉 초당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몇 번 일어나는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소수점 연산이죠. 이게 몇 번 일어나는지에 대한 건데요. 그 구글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의 그 사이즈를 계산해주는 API가 제공이 돼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는 맥스와 이제 플로팅 오퍼레이션, 플롭스로 이제 그 많이 표현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NPU의 사이즈는 제가 1탑스라고 했었는데 그 이제 그 1탑스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인퍼런스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얼마만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냐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NPU 칩이 1탑스인데 그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퍼런스 엔진의 사이즈가 500밀리언 맥스다. 그럼 500밀리언 맥스는 제가 아까 5억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당 5억 번의 곱하기 더하기 연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5억 번이면 그 총 저기 1조 번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죠? 5억, 50억, 500억, 5천억, 예, 5천억, 1000번, 약 2000번, 2000번을 곱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그러면 초당 500밀리언 맥스의 인퍼런스 네트워크를 갖다가 그 2000번 수행할 수 있게끔 계산이 이게 추론이 될 수도 있어요. 1탑스 NPU로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저희가 그 NPU 안에 인터널 오퍼레이션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1탑스라는 것이 이제 그 저는 여기서 1탑스에서의 이 OP의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가 매우 이제 좀 상대적인 단위인데요. 왜냐하면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더하기일 수도 있고 곱하기일 수도 있고 더하기 곱하기를 포함한 FMA와 같은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1, 그래서 저희가 1탑스라고 했을 때 1탑스에서 제공하는 그 OP,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더하기인 경우하고 곱하기 더하기를 하나의 페어로 가져가는 하나의 페어를 하나의 그 오퍼레이션으로 가져가는 거하고는 그 저기 두 배의 어떤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1탑 MPUSI가 1탑스다 했을 때 그냥 1탑스구나 그게 아니라 오퍼레이션의 그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퍼레이션이 가지는 인풋 사이즈, 인풋 데이터 사이즈의 크기도 확인해야 됩니다. 인풋 데이터 사이즈가 8비트인지, 16비트인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예를 들어서 8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라면 16비트일 경우에는 2분의 1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또한 64비트라면 4분의 1밖에 처리를 못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NPU를 포함한 프로세서는 안에 인터널하게 돌아가는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인 게 이제 패치 같은 것이죠. 그 캐시 메모리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 컨트롤 유닛이 가져오는 거. 이것도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ALU가 계산한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로딩하는 거. 이것도 오퍼레이션이에요. 이런 인터널 오퍼레이션이 포함된 그 어떤 1탑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탑스라는 것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 빼고 순수하게 외부적으로 그 MPU에게 리퀘스트 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초당 1트릴리언 번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따라서 많이 이제 변동이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인터널 오퍼레이션을 포함한 거라 그러면 그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겠죠. 네. 왜냐면 안에 인터널리 메모리를 억세스하고 메모리를 핸들링하는 오퍼레이션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사실 걔들은 그 이제 외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스트럭션에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 동작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그 MPU의 그 하드웨어 그 성능을 그 추론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CPU하고 MPU 간에 제가 그 PCI 익스프레스 같은 버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하나의 예로는 약 한 150 기가비트 퍼 세컨드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이만큼의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는 거죠. CPU에서 MPU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레이턴시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만큼의 레이턴시만큼 그 실제 아무리 그 MPU가 1탑스 혹은 3탑스, 5탑스를 낸다 할지라도 저희가 실제 결과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이 그 모든 네트워크가 완전하게 병렬 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시퀀셜한 흐름이 있어요. 앞단이 끝나야지 그 뒷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1탑스를 MPU가 1탑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1탑스를 풀리하게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병렬화가 완전하게 최적화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MPU가 가지는 그 MPU 코어를 항상 풀리하게 100% 쓴다라고 저희가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CPU와의 싱크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PU를 쓰지만 메인 애플리케이션은 CPU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CPU가 리퀘스트를 늦게 하면 제 아무리 MPU의 요 오퍼레이션 수행 속도가 빨라도 실제적으로 결과를 제때 때 빠르게 그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플링 같은 경우는 CPU에 있는 그 인스트럭션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CPU에서 맥스플링을 하는 동안 MPU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는 동시 진행이 아니라 시퀀셜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CPU가 그거에 대해서 맥스플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버리면 MPU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상 또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인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게 무엇인지 맞추고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레코니션 같은 기능들이 많은데 이 카메라 영상이 이제 그 프레임이 올라오면 그 프레임을 갖다가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뭐 스피치 레코니션 같은 경우도 이제 음성이 들어오면 이게 디지털화되는 그 신호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죠. 즉 네트워크 인풋에 들어가는 그 인풋 데이터의 그 프리퀀시 그 주기가 제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탑스를 풀리게 쓰려면 초당 이제 1조분만큼 1트릴리언만큼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와 주기 힘들죠. 예. 보통 카메라 같은 경우도 FPS가 높아야 뭐 100 이상 가긴 힘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온다 해도 그냥 초당 100번밖에 못 오는데
NPU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결국은 오는 순서대로 그 카메라 프레임이 제때제때 못와주면 인풋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제때제때 못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희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시 요약을 드리면 NPU의 그 탑스나 그 플롭스의 단위는 저희가 어디까지나 참고적으로만 그 사용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그 얼마만큼의 그 성능이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단지 해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계산하는 하는 것은 어, 좀그 실제 결과와는 많이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